안녕하십니까. 비트루트 온넷 앵그리데드입니다. 오늘은 레이어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전에. 오늘은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껏 너무 이제 로우 레벨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레이어 2로 올라가겠습니다. 레이어 2라 그러면은 컴퓨터로 말할 때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카드를 말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 이더넷 네트워크 카드가 하는 일은 디지털 정보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묶습니다. 프레임.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서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컴퓨터가 C라는 컴퓨터로 이더넷 프레임을 보낼 때, 송신할 때 소스 맥 어드레스는 A의 맥 어드레스가 되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C의 맥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프레임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허브라고 했는데 이제는 허브라는 장비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굉장히 그 구석기 시대의 장비죠. 이 허브라는 거는 마치 둘만 통신을 하는 것처럼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에서 C로 이더넷 프레임을 보낼 때, 이거는 허브라는 장비 내에서 실제로는 케이블이 서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왜 전화선 보면 탁치한다 그러죠. 그렇처럼 일종의 회로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A가 C로 이더넷 프레임을 보낼 때 주변에 B, D, E라는 컴퓨터가 그 이더넷 프레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더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그 멀티 액세스 CSMA-/CD라는 키워드를 아마 한번 구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컴퓨터에게 그러니까 장비에 물려서 멀티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초창기에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보안 취약성이 있더라도 이더넷의 특성상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위치라는 게 나오면서, 이것도 스위치고 이것도 스위치입니다. 근데 스위치라는 게 나오면서 요 허브라는 장비는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없었는데 스위치라는 장비가 나오면서 이 스위치 장비의 역할이 레이어 2에서 스위칭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허브라는 건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오면 그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멀티 액세스가 해준 건데, 스위치라는 장비는 자기가 맥 테이블을 이렇게 만듭니다. 맥 테이블은 뭐냐? 자, 이 스위치 하나를 보시죠. 그러면 여기 스위치의 포트가 3개 있죠, 현재. 3개 있는데, 각각의 포트에 호스트 B가 달려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맥 테이블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넘버 포트 1에 맥이 첫 번째 A, 그러니까 맥 1에 맥 어드레스가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포트에 어느 맥 어드레스를 가진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스위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에서 B로 통신을 할 때 당연히 이더넷 프레임을 보내겠죠. 보낼 때 소스 맥 어드레스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B가 되겠죠. 그 이더넷 프레임을
보내면, 요 스위치한테 보내면 이거는 B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맥 여기 스위치가 그 이더넷 프레임의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맥 테이블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이 두 번 맥 어드레스, 이 B의 맥 어드레스는 두 번째 포트에 연결되어 있네. 오케이. 그러면 그 이더넷 프레임을 이쪽으로 스위칭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포트로는 아예 보내지를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 또 다른 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B로 보내는 이더넷 프레임을 해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왜? 스위치가 이쪽 포트로 패킷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스위치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신다면 스위치는 그죠? 스위치는 어쨌든 맥 테이블을 유지해주는 장비라고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전에 허버는 지금 아무도 이제 허버가 어떤 장비인지 모르시죠, 그죠? 허버는 무관하고 이제 안 노는 장비니까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쓰던 장비를 또 쓰는 그런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그러죠, 그죠? 호환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아직도 요 각각의 호스트에 이더넷 카드는 만약에 허브에 물릴 것을 가정하고서도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더넷 카드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위치에 물리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CSMA, CD라는 방식을 걱정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라는 거는 정말 왜 회로에 보면 이렇게 스위칭 해주지 않습니까? on, off로 스위칭을 해준다든지 어쨌든 포트를 서로 그 이더넷 프레임의 데스티네이션을 보고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그 이더넷 프레임을 또 다른 B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 스위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스위치의 개념이 이제 확실해졌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스위치라도 VLAN 기능이 있는 스위치와 VLAN 기능이 없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요즘은 또 먹통 스위치라고도 한다 그러네요. VLAN 기능이 없는 거를.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VLAN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VLAN 기능이 없는 스위치는 그야말로 뭐 그냥 싸구리 스위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럼 VLAN이란 뭐냐? Virtual LAN입니다. Virtual LAN.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위치가 3개가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스위치를 3개로 묶었냐면 예를 들어 AB는 뭐 파이낸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끼리만 피지컬하게 연결시켜주고 여기에 AB는 예를 들자면 뭐 IT 부서의 직원들만 PC 연결시켜주고 여기 요 스위치에 물린 것들은 AB는 또 다른 부서에 서로 직원들만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서로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죠? 서로 다른 부서끼리는요. 그죠? 이러한 개념과 사실 똑같습니다. 요 개념이. 스위치 2개로 요 스위치 3개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스위치 1개로도 VLAN을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자면 스위치 하나에 이게 요 스위치 기능 하나를 다 하는 겁니다. 요 포트가 하나가. 어떻게 VLAN을 3개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왜 지금 스위치를 2개를 지금 해서 그렸느냐? 그 이유는 이게 예를 들자면 여기가 1층에 있는 스위치고요. 이게 2층에 건물 2층에 있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1층에 뭐 IT 부서가 다 있고 뭐 2층에
뭐 파이낸스 부서가 다 있고 그러면 편할 텐데 이게 굳이 뭐 나눠줄 때도 편할 텐데 아이고 1층에도 각각의 부서가 다 있어야 되고 2층에도 각각의 부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2층에 파이낸스 부서끼리만 연결이 돼야 되고 1층에 2층에 IT 부서끼리만 서로 통신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게 부서의 개념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맥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해 주되 포트에 그러니까 이 포트에 자기가 어느 VLAN에 종속이 되어 있는지를 맥 테이블에 표시를 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위치라는 것들이. 그죠? 예를 들자면 맥 1과 맥 4는 여기 보시면은 이건 맥 테이블이거든요. 요 스위치 안에 있는 맥 테이블이고 요거는 요 1층에 있는 스위치의 맥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맥 1과 맥 4라는 컴퓨터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VLAN 1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넘버 2와 여기에 넘버 2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빨간 것과 여기 빨간 것도 같은 VLAN입니다. 그러면 이 두 라인을, 두 스위치를 연결해주는 요 케이블이겠죠. 그러면 이 넘버 포트 4, 요 포트를 우리는 트렁크, VLAN 트렁크 포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피지컬하게는 요 케이블만을 가지고 이 둘이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부서니까. 그리고 요 넘버 2 부서도 검은 포인트 있죠. 요 넘버 2의 VLAN에 서로 다른 두 컴퓨터도 서로 통신해야 되는데 결국 피지컬한 케이블은 요것밖에 되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 포트 4는 우리가 트렁크 포트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VLAN끼리 그리고 이 VLAN은 요 동일한 케이블을 서로 쉐어하면서 서로 다른 부서로 통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 스위치에 불과하지만은 3 VLAN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또 옮겨갔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맥5라는 컴퓨터가 2층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기 다른 VLAN으로 넘겨주든 아니면 그대로 남겨주든 여기에 새로운 포트가 하나 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습니까? 바로 같은 VLAN을 만들고 포트만 설정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죠? 그게 힘들겠죠. 이사 갈 때마다 그 원래의 자리에서 막 케이블을 여기까지 서로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죠? 다른 스위치로 길게. 요거는 그냥 컴퓨터만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특정 포트에 연결해주고 그 포트에 VLAN ID만 바꿔주는 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면 요 스위치 내부에는 이 포트가 어느 VLAN에 속한다라는 것을 서로 이 스위치끼리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더넷 프레임을 여기로 보낼 뿐인데 요 스위치는 그 이더넷 프레임이 어느 VLAN에 속하는지를 딱 태깅을 합니다. 꼬리표를 딱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 내부끼리는 요 녀석은 요 VLAN, 이더넷 프레임은 VLAN 3에 속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포트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오직 같은 빨간, 예를 들면 여기 빨간 요 두 지점으로만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그런데 어차피 들어갈 때 자기네끼리 이더넷 태그 프레임을 붙이고 또 그 이더넷 프레임이 예를 들자면 맥30로 갔을 때 나오는 순간 이더넷 프레임이 태그가 디태치 된다. 제거가 돼버리면서 이더넷 프레임만 맥3로 가는 거죠. 결국 여기에 맥6와 맥3 지금 여기 보이스 오브 IP 전화기로 되어 있는 거 서로 주고받을 때는 여기는 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단지 이더넷 프레임을 맥3로 보낼 뿐입니다. VLAN 태그를 붙이든지 붙이고 떼고 하는 행위는 이 스위치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허브와는 달리 완전히 독자적인 레이어 2 장비로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이제 스위치의 VLAN의 개념입니다. VLAN.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VPN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VLAN은 이러한 컨셉트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